안녕하세요, 지혜신당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2026년 9월에 합격운이 드는 띠와 나의 한번 신점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바로 시작해볼게요. 64세에 무언가를 보조할 수 있는 일에 합격이 된대요. 예를 들면 이게 보조한다는 게 뭐 병원, 거의 다 뭐 말하고 약간 뒷바라지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약간 노후에도 계속 할 수 있는, 그게 어떤 다단계 뒤에를 보조하더라도, 그러니까 파는 사람을 어떤 보조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은 취직에 연관된 합격운이거든요. 이게 뭐 요양이든 간호든. 근데 다만 이번 달에 사고수가 같이 들어요. 이거 그냥 전형적인 자동차 사고수인데 이게 앞에가 약간 어떻게 보면 키가 작아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보인대요. 이게 뷰가 좀 차체는 높고, 근데 이게 운전자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이게 차체가 높다는 게 이 운전자가 작을 수도 있어. 어쨌건 이 운전자 입장에서 이게 높고, 사이드미러는 뭐 어디가 달랑달랑한 게 달려있고 안 보였고, 이 달랑달랑한 건지 사이드미러인지 뭐 이런 걸 보다가 사고 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 취직이 취소되진 않는데 입원은 해야 된다. 입원해야 되는 거는 이거 좀 다친 거예요. 한방병원 다니고 이런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뭐예요? 자동차가 서는 걸 보고 가야 돼. 이럴 때는 당연히 내가 사람이 지나가니까 보고서 멈추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건강이 재산입니다. 나이가 64잖아 옛날처럼 뼈 부러진다고 바로바로 돌아오지가 않아요.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제일 서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서 암만 보상을 한다 하든 뭐 미안하다 그러든 내 몸이 돌아오냐고, 내가 어떤 돈을 들이면 돌아오냐는 거야. 근데 내가 일하려고 안 그래도 기다리던 합격운이 들리는데 좋은 일 다음에 바로 초쳐버리는 거야. 아니면 이미 초쳤는데 좋은 일 들리든 어쨌건 그리고 취소가 되진 않는데 웬만하면 안 누워있는 게 좋으니까 보험사에서 합의금 왜 주겠어. 지금은 또 괜찮아도 나이 들면 다시 거기가 쑤신다고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어떤 뭐 명예 문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못 고치는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건 아니긴 한데 전형적이라고 했으니까 하여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분 봐볼게요. 54세, 이게 뭐 공무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 공무원 치고는 엄청 심각한 시험 준비를 한 건 아니야. 그럼 예를 들면 업그레이드를 위한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배치를 위한 거라든지 뭐 이런 거죠. 어찌됐건 공무직이다. 근데 이것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내가 전에 있던 나의 어떤 무리? 팀의 사람들이 싫어서, 사람들도 아니야, 한 사람이 싫어서 움직이는 건데 가면은 그런 사람 또 있다. 같은 유형이 아니고 새로운 방식으로 내가 저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다. 근데 약간 뉘앙스가 어떤 거냐면 약간 뭐랄까? 좀 냄새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럼 뭐 좀 나쁜 사람하고 말을 해주던가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나는 피해자인데 나는 왜 나쁜 사람을 해야 돼요? 그러면 참으려면 참아보든가. 근데 참는 걸 권장하진 않는다. 어쨌건 낙원을 찾아서 갔는데 뭐 얼추 비슷하다. 근데 합격은 된다. 그래서 궁금했던 건 해결이 된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시 3년 내로 이직운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하는 거 한번 찾아보셔야 되겠죠. 합격이 되면 일단 잠깐은 신나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연애운이 좀 같이 들어요. 직장에 있던 사람은 아니고 직장 소개로 만났거나 직장에 얼추 걸쳐있기는 한데 어쨌건 내가 같이 일하던 사람들은 아니야. 뭐 그런 거예요. 직장에 걸쳐있다는 건 뭐 이런 거겠지. 뭐 카페 앞에 있는, 직장 앞에 있는 카페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다가 연애하게 됐다든지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직장이랑 연관은 있는 거야. 그냥 만나셔라. 그리고 만나는 것도 뭐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생각까지도 하지 말고 가볍게 살아라. 이 사람을 가볍게 여기라는 게 아니야. 무언가를 정의하고 정리하고 뭐 그렇게까지도 생각하지 말고 누군가 상처되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또 다음 분 봐볼게요. 34. 이게 뭔가 몸으로 하는 일을, 뭐 어떤 자격이라든지 어떤 위치라든지 간에 몸으로 하는 일, 예를 들면 그 소방이나 뭐 전기나 어떤 뭐 설비나 뭐 이런 계열이에요. 몸으로 하는 일인데 그것을 필기로 보는 시험, 어떤 면접 이런 것들이 다 따로 있고 어쨌든 필기로 보는 시험에 대한 합격운이 든대요. 그래서 야호 이런 기분이 드는데 붙을 줄 몰랐나 봐. 약간 그 다음을 각오를 하고 있었나 봐요. 어쨌건 아주 운이 좋다. 엄청 간당간당한 것도 아니에요. 약간 60점 기준이라 그러면 약간 72점 뭐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잘 찍었냐 하면 그건 뭐 한두 개 정도인 거고, 약간 이거를 체크를 안 했나 봐. 다른 사람들은 뭐 얼마나 봤는지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시험을 봤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여튼 뭐 필기, 서류 뭐 이런 1차 합격운이 들린다 그러니까 축하드리면서,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어찌됐건 더블 체크하는 그 다음 항목에서 미끄러짐의 수가 50이 넘어요. 이런 거는 돼요 안 돼요 물어보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어찌됐건 지금은 합격이 되는데 여기서 미끄러지는 이유가 본인이 경각심이 좀 다 떨어진대요. 행운이 왔으면 행운을 지속시키는 건 본인의 일이에요. 행운은 모든 사람에게 방문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문을 틀어막고 못 나가게 그거 하시는 건 본인의 역할이니까 좀 더 경각심 가지고 막 유난스럽게 막 오바 쌈바를 떨면서 이 정도 수준이면 그냥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신머리 딱 챙겨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문이 드는 건 방문을 하셔도 되는데 거기 가서 떠들거나 까불거나 그러진 말래요. 아셨죠? 그래, 이제 다음 분 한번 봐볼게요. 24.
처음에는 뭔가를 배우는 성격의 뭐 어떤 직장의 성격인데 배우는 성격. 예를 들면 뭐 그게 애견이라든지 어떤 뭐 수의 간호 뭐 이런 거라든지 어떤 뭐 이게 병원 인턴 뭐 이런 걸 수 있겠죠. 어쨌건 무조건 이 회사에 다니면서 뭔가를 배우지 않으면 이 일은 할 수가 없어. 이런 것에 합격이 된대요. 근데 이것이 나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찌됐건 경쟁률이 제법 있는 그런 곳에 합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 내가 앞으로 몇 년이면 어떻게 되겠고 몇 년이면 어떻게 되겠구나. 그럼 내가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돈을 준비를 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도입이 잘 돌아가는 건가 봐. 잘 돌아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겁이 나기도 하고 뭐 이런 건데요. 그 두근두근함을 즐기시래요. 기대가 되는 거니까. 기대가 만약에 안 되면 그걸 누가 하겠어. 기대가 안 되는데 일하는 사람이 어딨어. 어쩔 수 없으니까가 어딨어. 그것 또한 기대가 되는 거죠. 기대가 되는데 걱정도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걱정에만 초점 맞추시지 마시고 즐거움에 초점을 맞추셔서 하시래요. 원래 어려서 시작하는 일은 겁 없이 하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쉬워서 그래. 그죠? 쉽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애에는 신경 쓰지 말래요. 이게 연애로 속 시끄러울 일들이 좀 많은 달이에요. 그래서 뭐 내가 힘들면 잠수를 타든 제가 지랄하면 그냥 놔두고 막 썸 타는 놈이 어디 가서 자꾸 스토리 가서 올리고 막 이러면 막 그냥 신경 끄고 다른 사람 그냥 찝쩍 대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인 진행을 하셔라. 이 적극적이라는 게 사랑에 적극적 말고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도피를 막 적극적으로 하고 도망 막 적극적으로 가고 그냥 욱하는 대로 행동하라는 거지. 그냥 고심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분 봐볼게요. 14살. 이게 뭐 아역 배우 뭐 이런 거예요. 야, 이거 좋은 겁니다. 이거 요즘에 들어가기 하늘의 별 따기예요. 우리 요즘 젊은 엄마들 늘어나면서 애들을 갖다가 연예인 시키려는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세계관이 또 있어. 마치 이게 옛날에는 어디에 있었냐면 애들을 운동시키는 엄마들이 이랬거든요. 지금도 안 그러진 않아. 막 뭐 싸들고 다니고 그게 감독이 됐든 어디 대표가 됐든 막 애 얼굴 자꾸 비추려고 노력을 하고 어떤 애기 아빠와 어디 모든 인맥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이것들이 거의 다 운동계에만 있었던 일들인데 옛날에도 아주 없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요즘에는 아주 붐이에요. 붐. 애기 키우는데 돈 달라고 했을 때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안 이상하지. 애기는 다 귀엽거든. 우기려면 다 우길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거야말로 사실 운대가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애기를 예쁘게 만들어 아니면 순박하게 만들어 그런 것들 다 필요 없죠. 운대가 맞아야 돼. 그냥 그때 얘한테 일이 들어오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어쨌건 여기서 학교군이 든다 그러니까 이 나이가 사실 애매한 나이거든요. 이게 아역이라고 하기에는 학생이잖아요. 근데 이때까지 내가 아역 배우를 아이를 키운다 이렇게까지 말하려면 과거의 전적이 아주는 없지 않았거나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입시를 준비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입시를 준비한다 그러면 학교군이 안 나오겠지. 왜냐면 이건 실전에 지원을 했어야지 이게 학교군이 드는 건데 하여튼 이런 거야말로 운대가 드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언제 뜨냐.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역 배우들은 부모가 손 뗐을 때부터 뜹니다. 왜냐면 엄마한테 보이기 위한 나의 모습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아무리 내 아이랑 친구 같다고 해도 말이에요. 그러려면 방황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 관리가 되는 애들은 친구하고도 그렇게 많이 놀아본 적도 없고 사고 친 적도 별로 없고 이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에 대한 탐구가 잘 안 돼 있어요. 학습만 되어 있지. 우리 애는 원래 착한데요. 착했어도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봤어야 됐다 이거야. 누구랑 친구 사귀면 놀러 보내줄 거냐고 걔네들끼리만. 내가 PC방 보내줬으니까 난 마음이 열린 엄마요 이렇게 할 거냐고. 우리 애 공부도 안 났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딴따라를 시키려는 거야 냉정하게 말해서. 얘는 아역 배우여도 담배 연기를 먹어가면서 일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런 일을 들이민 거야. 이런 것들이 애들을 불행하게 한다기보다도 아주 싫어하면 사실은 하기 어렵지. 어쨌건 간에 부모가 손을 떼야 합니다. 상식으로 생각해봐. 아역 배우가 뜨는 게 어딨어. 아역 배우가 떴던 사람이 어딨어. 미달이 때까지 가야 돼요. 미달이 진지히. 근데 그게 돈이 되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그런 애들은 3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근데 그것도 뜬 건가? 애들은 얼굴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을 계약한 거죠. 연예인으로서의 어떤 자압을 가졌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이들을 뒷받침해줄 때도 엄마와의 어떤 자아 분리가 필요해요. 내가 연예인을 좋아하니까 우리 애라도 이런 걸 시켜주는 것이 나의 최고의 뒷받침이야. 얘는 그런 과거가 없잖아. 애한테는. 하여튼 그런 뼈아픈 점들을 좀 지나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찌됐건 합격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준비를 했는데 내가 투자를 했는데 합격운이 있으면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축하드리면서 이번 영상 이렇게 마쳐보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